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방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우리 제 방송을 늘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친구들, 후배들,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많이 뭐 어디 몸이 아프냐, 어쩐 일이냐, 방송 안 오니까 심심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선글라스를 썼습니다만, 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눈에 백내장기가 와서, 그래서 눈을 백내장 제거하고 망막 그 수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선글라스를 쓰고 직접 태양을 많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치료를 한 의사가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뉴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회담을 하는데 가셨죠. 아펙회에 가셨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그 샌프란시스코를 가봤죠. 그게 그 수상 도시예요. 수상 도시. 여러분들 가보신 데를 가보셨겠죠. 그 샌프란시스코를 가려면 금문교 다리를 건너갑니다. 금문교, 세계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하는 그 다리, 교량이죠. 그거하고 영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다리, 그것이 이제 오래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하시는데, 뭐 페루하고도 하시고 많은 나라와 정상회담, 정상 외교를 하셔서, 뭐 원래 영업사원 1호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수출 증대,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라 소식은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이 어젠가 대구를 가서 대구에 있는 어, 지금 법 강력 그 조사하는 기구, 그런 데라든지, 또는 외국인들 비자 문제 때문에 대구를 정기적인 전국을 다니시니까 그렇게 대구 가셨는데, 대구에서 굉장한 인기를 받았다. 대구의 시민들이 이 한동훈 장관이 온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 나가서 뭐 사인을 내달라, 사진을 찍어달라 막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업무를 다 보시고 대구역에서 저녁에 7시에 이제 예약이 돼 있어서 그 기차를 타고 올라오시려 돼 있는데, 대구 그 역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자, 뭐 사인을 해달라 이렇게 줄 서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분이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예약한 기차표를 그걸 보류하고 그 대구역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사인을 해주는 시간을
3시간을 냈다고 그래요. 3시간.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아마 그렇게 사인도 오고 사진을 찍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야당들, 민주당들이 한동훈 장관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그 질타를 하고 아주 한동훈 장관을 흔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한동훈 장관은 몸집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큰 정치인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적에 그 청와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들이 그때 윤석열 장관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거를 다 했잖아요. 직무정지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국민들의 부상돼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깊이 배겨서 그 바람에 갑자기 대통령까지 되신 분 아닙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몸을 부풀려서 크게 인물로 쓰기 위해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앞으로 더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만. 그 다음에 요즘에 날씨가 차졌습니다. 뭐 오늘도 영하가 3도라고 그러는데요. 영하 3도. 뭐 이렇게 추운 우리나라 겨울 날씨 추운 날은 아닌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영하권으로 내려가니까 많이 움츠러들고 또 많이 추워 보입니다. 요즘에 독감 환자, 감기 걸린 환자들이 병원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감기 걸린 것 같아서 약을 먹었습니다만, 지금 당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수술을 해서,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태양을 좀 잘 바라보기가 어렵다, 이게 불빛을 바라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모자를 이렇게 바꿨었는데요. 뭐 머리도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7살 때 제가 6.25 사변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피난길에 폭탄이 옆에 터져가지고 제 얼굴이고 눈이고 옆구리고 다리고 막 다 찢겼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그래도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남들만큼 건강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 그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고 그럴 때 6.25 사변이 이제 끝나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그 6.25 사변 끝났기 때문에 학교가 잘 정비가 되질 않아서 입학식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거의 여름 때 그때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 학교 다니는 그 계양에, 제가 학교 다니는 그때 학교에는 영국군이 거기 주둔했었습니다. 영국군이. 영국군들이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납니다만, 오늘 본 방송을 해드릴 것은 우리나라 유엔사가 지금 있잖아요. 유엔사. 그러니까 유엔 그에서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참전을 해서 저 북한 김일성 공산당이 처도해 왔을 적에, 그때 유엔 군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지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메가더 동상,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저 동상이 메가더 동상인데요. 무척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유엔사가 우리나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하고 내부를 다스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부흥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새마을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원동력, 그 기초가 다져져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수출 대국이 됐습니다.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좌파나 지금 이 보수 세력을 갖다가 아주 비판적으로 좀 색깔 가지고 보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좌파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엇이 잘하고 무엇이 잘못했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엔군이 우리나라로 와서 지켜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뭐 호시탐탐 남한을 침략해서 남한을 갖다가 공산화 시키려고 적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방송은요, 우리나라 유엔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차기 다음 부사령관에는 캐나다 데릭 맥컬리 장군이 이제 와서 부임을 받았고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문통 때는 덴마크에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의료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겠다 했더니 그걸 좋게 보질 않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엔군 16개국 참전했던 그 나라들과 깊은 외교를 하고 그다음에 깊은 위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거, 그거를 부정해서는 그건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이 다 전쟁터에 망하고 전부 다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예 입 다물고 이일 달지 마세요. 뭘 안다고 뭐 하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그 당시 그랬던 나라. 그리고 지도에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요만한 점같이 찍어서 보이는 나라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세요. 한국이 그게 크게 보이는가요? 그 조그만 나라. 그저 어디 붙었는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알지는 못하는 나라.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을 공산당으로부터 막아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전투를 치르고 여기서 한국에서 죽은 분들이 사망한 분들이 4만 6천 명이가 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보답합니까? 누가 보상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상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이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가 다시 뒤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유엔군에 와서 한국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공산화돼서 지금 이북같이 먹을 게 없어서 아사자가 나오고 김정은이 일당들이 강권에 의해서 그래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사는 북한에 있는 국민들, 그 인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싫다고 북한을
탈북해서 남한으로 들어온 남한에 있는 사람이 몇만 명입니까? 엊그제도 저 동해안으로 탈북해서 나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저는 우리 국민 모두는 유엔군들을 우리나라 참전하는 국민들과 지금 한국에 유엔사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할 수만 있다면 크리스마스 때 카드라도 그분들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엔사 차기 부사령관에 캐나다 데릭 맥컬리 장군이 내정됐다. 이제 부임을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부사령관을 근무하는 것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전에도 근무했었습니다. 캐나다, 미국이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군대가 한국을 들어와서 전투에 참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한 데가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참 캐나다 좋지요. 제가 캐나다 가보니까 참 깨끗한 도시, 거리, 풍부한 지하자원. 참 캐나다는 지상 낙원 같더라고요. 뭐 국민들도 잘 살고 지하자원이 많으니까 잘 살죠. 근데 캐나다 여러분들 국기 보시면 캐나다 국기 아시죠? 요즘에 단풍나무가 곱게 이제 물 들어가는데요. 단풍나무 이파리가 캐나다 국기입니다. 근데 캐나다 가보니까 그 캐나다 국기에 나와는 단풍나무가 어딜 가든지 있더라고요. 뭐 가로수든지 산이든지 들이든지 가면 그 단풍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기를 참 잘 만들었다. 그 나라 특이한 그 단풍나무 잎이 국기에 그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참 아주 저는 그 캐나다를 가보고 많은 걸 보고 참 부러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는 기회로 갖겠습니다. 웨인 에어 장군이 이어 캐나다인으로 두 번째 유엔사 캐나다의 한반도 평화 기여에 감사한다. 유엔군 사령부의 새 부사령관에 캐나다 육군 장성이 내정됐다. 유엔사 부사령관직이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 개방된 2018년 이래 캐나다 장성이 그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유엔군 일원으로 보내 한국을 도운 나라다. 고마운 나라다. 이분입니다. 맥컬리 장군. 참 고마운 나라예요. 고마운 분들. 저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나 우리나라 그 종북 좌파들 보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100배는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엔사는 18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캐나다 육군의 데릭 맥컬리 장군이 신임 유엔사 부사령관에 내정됐음을 알렸다. 유엔사는 캐나다가 맥컬리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차기 부사령관으로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맥컬리 장군이 한국에 부임하는 시점은 2024년 1월이 될 전망이다. 1월이요. 내년 1월이죠. 이제 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현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 영국 육군 중장은 그에 앞서 오는 12월 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맥컬리 장군은 1989년 사관 후보생 과정을 수료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34년가량 복무한 베테랑
군인이다. 2015년부터 2016년 이라크로 파병돼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캐나다 육군 제5사단장,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아주 캐나다의 고위 군대 고위 장성이에요. 1950년 7월 유엔사 창설 이후 오랫동안 사령관은 물론 부사령관도 미군 장성들이 도맡았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육군의 웨인 에어 중장이 유엔사 부사령관에 취임했다. 에어 중장은 2019년까지 복무하고 귀국했으며 이후 대장으로 진급해 현재는 캐나다군 서열 1위인 국방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 뒤 호주 해군 중장 스튜어트 메이어 제독을 거쳐 해리슨 현 부사령관이 2년가량 유엔사의 2인자 역할을 해왔다. 캐나다, 호주, 영국을 거쳐 다시 캐나다한테 돌아가는 셈이 되었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26,791명의 병력을 보내 한국을 도왔다.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캐나다는 또 미국, 호주, 태국과 더불어 육해 공군을 모두 한국에 파병한 네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캐나다 참전 용사 중 516명이 전사했으며 그 대부분인 381명이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혈맹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유엔사는 우리는 캐나다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감사는 우리 국민들이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해야죠. 유엔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참전하는 모든 군인들, 그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준 이 나라 16개국, 제가 바라기는 우리나라 참전한 그 16개국과 긴밀한 외교, 경제, 의료, 문화 이런 쪽에 서로 교류를 해서 정말 끈끈한 우방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나토 있죠? 나토. 유럽의 나토. 그 나토는 딸딸이 그 혈맹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외국에서 그 나토 못 건드립니다. 거기 저 침투를 못 합니다. 거기 건드리면 볼때같이 나토가 그냥 한 나라만 건드려도 나토가 그냥 같이 자기 나라에 침략한 걸로 인정하고 전쟁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토를 못 건드립니다. 원래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가 못 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하 자원이 많고 땅이 넓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러시아가 그걸 다시 흡수하려고 전쟁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미국이 물론 지키고 있습니다만 가까이 일본이 있습니다만 저 북한 공산당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남한을 침투하게 된다 그러면 그 뒤에 커다란 중국 대륙,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연결 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바다 건너가 있고 미국은 먼 데가 있고 지금 뭐 군대는 있지만요. 그래서 유엔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6개국 우리나라 참전했던 16개국과 아주 끈끈한 그 혈맹을 맺어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즉발 자기 나라를 침공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북한 공산당을 막아주는 그런 거가 아주 철저히 잘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 속에서 자유민주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자손 만대까지 이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에 대해서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바라보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저 추종하고 맹종하는 이러한 인간들은 대한민국의 적군이나 마찬가지. 차라리 저분들 유엔사에 있는 분들이 더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어떤 이의를 달지 마세요. 저는 7살 때 6.25 사변 날 때부터 지금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 갔던 도로 그냥 폭파되고 그냥 사람들이 아주 무참히 지금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그 죽은 시체들을 봤어요. 이게. 그런 나라를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켜주는데요. 이 인천의 계양에는 영국군들이 있었고 또 서구에는 콜롬비아 그리고 또 김포 쪽에는 터키 군인들, 터키, 도르키라고 그러죠, 도르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지도 여기 그 나라 역사 배울 때는 터키라고 했잖아요, 터키. 이스탄불. 그날 그때 당시에 그 터키의 유명한 그 군인들이 와서 부른 노래잖아요, 이게. 우스고 달라 기들끈 알드다 비르그물 우스고 달라 기들끈 알드다 비르그물 가트비민 세트 오알 에티기 가물 가트비민 세트 오알 에티기 가물. 여러분들 저는 참 옛날에 그 당시에 듣고 쫓아서 불렀던 그 터키 군인들이 부른 노래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졌으니까요. 제가 터키 갔을 적에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이 노래를 갖다가 관광버스에서 불러가지고 불렀더니 버스 기사가 원더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버스 기사가. 여하튼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저 이북에 하는 행동을 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 전에 뭘 했습니까? 이북을 갖다가 도와주면서 이북에는 핵을 만들 기술도 없고 만들지도 않고 핵이 있지도 않다. 만약에 거기에서 핵이 있고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안 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들었거든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사망했어요. 지금 무덤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핵 매렸습니까? 안 매렸습니까? 지금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기 이 좌파들 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를 보존하고 이 나라를 발전되고 이 나라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왜 이 나라 삽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는요, 전쟁을 쳐들어온 저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폐허가 된 거지 깡통, 저 부평령에 나가고 그렇게 되면요, 시장판에 나오면요, 애들이 부모를 다 죽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나라도 그냥 살기 어려우니까요,
이 미군들이 먹은 그 깡통 있잖아요. 이거 한대들이 깡통. 거기다 저기 저 철로 매 가지고 깡통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 거리에 허대했어요. 그냥 뭐 옷을 제대로 입습니까? 뭡니까? 그냥 얼굴을 씻어놔서 그냥 구두약으로 치는 것처럼 까맣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남한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랬어요. 이 나라가. 그런데 그런 나라를, 그런 전쟁 폐허 다 망그러진 쑥대밭에서 이렇게 세계 10대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한 것은 지금 나이 드신 선조들, 이 선배들이 허리띠를 질러매고 새마을사부터 해서 산을 개간하고 바다를 개간하고 그냥 바다를 뚝 막아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데 댓글 다는 분들 많이 있던데요. 전 뭘 알고 얘기하세요? 뭘 알고. 얼마나 배웠습니까? 많이 역사를 배웠습니까? 학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저만큼 책 많이 읽어봤습니까? 나 진짜 뭐같지도 않은 사람들 말이야. 그 새파란 애들이 댓글에 올라와서 말이야. 무슨 할배 똑바로 하라고. 네 할배들이나 좀 똑바로 배우라. 그렇게 자식들 가르쳐서, 그렇게 손주들 가르쳐서 뭐 했으나 그게. 나는요,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겪을 거 다 겪어봤어요. 그러나 무조건 전쟁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애매한 여자들, 애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희생이 됩니다. 사망됩니다. 왜?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피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북의 전쟁을 막으려면 어떡하냐? 이북의 저 공산당의 핵을 만들고 미사일 개소수로 막으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국민이 딸딸 뭉쳐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은 쟤들보다 이 최신형 무기, 군사 무기가 발전돼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그래 덤비지 않습니다. 찔러보지도 않습니다. 힘이 약하면요, 그냥 어느 날 밤 6.25 사변이 날 때까지 그냥 새벽에 무조건 밀고 내려오면 어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치르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군인이 모자라서 60대 여성도 군대에서 입대를 받는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서 제일 먼저 전쟁이라면 죽는 사람이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옳고 그르고 간에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전쟁이 막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쟁이 말해서 힘이 있으려면요, 지금 우리나라 유엔군이 와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 이북에서 마음대로 쳐내지 못합니다. 그것도 없고 미군도 없으면요, 이 나라 벌써 공산화됐어요. 이북에서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자유. 그리고 남한에 이북을 동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잖아요. 간첩들이 있잖아요. 한심한 나라입니다. 세상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려면 똑똑히 배워야 되는데 똑똑히 배우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척하는 그런 가짜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밀어내야 됩니다. 올바른 나라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당분간 제가 하루에 전에는 2번씩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하루에 1번씩 방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눈 치료가 좀 낫고 몸이 좀 자유로울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기 싫은 사람들은 전부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선배들이 강요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제가 방송하는 것만 본답니다. 그것도 부부가. 제가 방송만 안 하면 금세 전화 와요. 무슨 일이 있냐고, 웬일이냐고. 근데 그 선배들이요, 여러분들 한국의 참 위대한 분들입니다. 누구누구라고 제가 이 방송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요, 그분들이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 선배 중에는요, 지금 인천시장 유정보 시장을 가리킨 분도 계세요. 스승으로 있는. 그분은 한국에서 참 유명한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큰 포상도 받으신 분이 그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식인들이. 저보다 지식이 많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여하튼 이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차서 거리에 보면 은행나무 잎이 아주 누렇게 쌓였더라고요. 이제 가을은 점점 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수확하시는 분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얼음 얼고 얼리지 않도록 추수를 하시고, 그래서 올겨울도 행복한 가을 추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을 다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